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 2023년도 사회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오늘도 전반적인 강의 내용은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이번 시험 CBT 기출문제가 같은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형태는 사실 드물 거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와 답을 외우시는 것은 필기시험에서 무의미하고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용을 얼마나 암기하고 문제를 푸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이 끝나면 실기시험까지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기시험에서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2023년도 사회 위험물 기능사 CBT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클레오소트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위험물이 나오면 이 위험물이 몇류 위험물인지, 분명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정수량이 몇인지, 그리고 몇류 위험물에 해당하면 그 위험물의 성질은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까지도 자연스럽게 연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클레오소트유 하면 일단 사류 위험물이죠. 자, 사류 위험물 중에서 3,2클중안2에 해당하는 제3석유류입니다. 삼석유류 비수용성이라서 2000리터가 3,2클중안2라고 우리가 외우는 거고요. 자, 분자식은 따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 위험물입니다. 자, 사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인화성 액체라는 특징을 가지는 그런 위험물의 성질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1번부터 보시면 삼석유류에 속한다. 어떤 품명에 해당하는지, 특히나 사류 위험물은 위험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맞는 말이고요. 자, 무취이고 냄새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취이고 증기능 독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석유의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주유소에 갔을 때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석유 냄새예요. 기름 냄새. 기름에 대한 그런 냄새들은 뭐 냄새를 맡았을 때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막 즉시 무슨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아주 극도로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그 냄새를 오래 맡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유해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클레오소트유도 마찬가지고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이기 때문에 독성이 없다가 아니라 독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석유에서 추출한 이제 원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상온에서 액체이다. 상온에서 액체인지 고체인지 어떻게 아나요? 사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사류에 해당한다 하면 전체 다 액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무슨 액체, 무슨 고체라고 끝나지 않는 자기 반응성 물질, 자연 발화성 물질, 이런 식으로 물질로 끝나는 3류와 5류에 대해서는 이 안에 있는 위험물들이 어떤 것이 고체고 어떤 것이 액체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는다. 사류 위험물은 물 위에 뜬다. 기름이니까 물 위에 뜬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류 위험물 중에서 제2석유류 수용성인 아세트산, 포름산, 히드라진 그 이후에 나오는 3석유류, 4석유류까지는 다 이제 무거운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보다 무거운 기름들이 사류에 2석유류 수용성 이상에 있는 위험물들이 물보다 무거운 기름들이고요. 사류 중에서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위험물의 품명을 가지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위험물의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을 가지고 자꾸 이 안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이제 이용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약간 까다롭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안에 특별하게 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을
있을 수도 있지만 문장 안에서 앞쪽은 맞는 말이라고 하고 뒤쪽은 틀린 말을 써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을 조금 뜯어서 세부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위험물이 나오면 위험물의 품명, 지정수량, 뭐 몇류 위험물인지 위험 등급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벤젠과 톨루엔 중에서 인화점이 낮은 것은 톨루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벤젠, 톨루엔 그리고 아세톤까지 이렇게 인화점을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세톤은 영하 18도씨의 인화점을 가지고요. 벤젠은 영하 11도씨, 톨루엔은 4도씨입니다. 자, 벤젠이 이렇게 육각형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톨루엔은 이 벤젠을 기본으로 해서 CH3가 들어간 물질을 톨루엔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긴 것보다 약간 복잡하게 생긴 것이 인화점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연상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벤젠과 톨루엔 중에서 인화점이 낮은 것은 톨루엔이 아니라 벤젠이 되겠고요. 디에틸에테르는 휘발성이 높으면 마취성이 있다. 자, 디에틸에테르는 몇류 위험물일까요? 사류 위험물이고 특수인화물이고 지정수량이 50리터인 물질입니다. 자, 특 이디아산이기 때문에 이제 비수용성에 속하는 특수인화물 안에서도 비수용성의 성질을 가지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휘발성이 높으면 마취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류 위험물은 대부분 휘발성이 높습니다. 자, 기름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으면 냄새가 심하게 나죠. 이게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더 냄새가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는데 디에틸에테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취성이 있어서 이제 마취의 성분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자, 에틸알코올은 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불연성 액체가 된다. 자, 불연성이라는 것은 연소가 되지 않는다, 불이 붙지 않는다는 뜻인데, 에틸알코올은 술의 원료이죠. 그래서 소주나 맥주 이런 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술에 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불연성이 된다가 아니죠. 농도가 이제 약간 낮아질 수는 있지만 물이 조금 섞였다고 해서 이제 가연성이 아예 불연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연성은 틀린 말이 되겠고, 휘발유는 전기의 양도체이므로 정전기 발생이 위험하다. 전기 양도체라는 건 전기가 통한다는 말일까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전기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자, 전기가 통한다는 뜻인데 정전기는 무슨 뜻이냐면 전기가 정지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기가 통한다와 전기가 정지해 있다는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는 전기가 통하지 않으므로 정전기 발생이 위험하다라고 표현해야 더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사류 위험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전기의 부도체 또는 불량도체라는 말도 쓰이게 되니까, 자, 이런 말이 보이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즉 전기가 정지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다라고 연결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게 설명한 번호는 2번입니다. 자, 다음 7번이고요. 위험물 유별로 향후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것. 자, 일단 혼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뭐 423, 524, 61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원칙적으로는 위험물이 1류부터 6류까지 모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위험물들끼리는 각각 분리해서 저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위험물에 따라서 건물을 이렇게 한없이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1, 2, 3, 4, 5, 6류 안에서 그나마 성격이 비슷한 것들끼리는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 있다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상호 1m 간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경우, 자, 우리 교재에 6가지 사항이 나오는데요. 자, 1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한 5류 위험물이 가능합니다. 자, 1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기 엄금을 해야 하죠. 근데 그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뺀 나머지 1류 위험물들은 물과의 반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류도 주수소화를 할 수 있고 5류도 주수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성질상 함께 저장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1류 위험물과 같은 성질인 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가 1m 간격을 두고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류 위험물과 3류 위험물 중에서 황린, 자연발화성 물질인 경우에 함께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2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와 4류 위험물. 자, 사류가 인화성 액체죠. 인화성 액체인데 2류의 인화성 고체와 성격이 같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3류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포함하는 것과 4류 위험물 중에서도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 4류 위험물 중에서 유기 과산화물이 있는 경우가 5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기 과산화물과 함께 혼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6가지의 이런 1m 간격을 두고 저장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1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을 제외하고 5류 위험물 맞는 말이고요. 1류랑 3류, 1류와 3류 중 황린 맞고,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2류 위험물과 4류가 아니라 인화성 고체인 2류 위험물과 4류 위험물이어야 되니까 4번이 틀린 내용으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상온에서 액상인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자, 이렇게 1, 2, 3, 4번의 위험물들을 쭉 훑어봤을 때 몇 류 위험물이라고 감이 오시나요? 자, 이 위험물들은 모두 5류 위험물에 대한 것입니다. 자,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중에서 1류는 산화성 고체, 2류는 가연성 고체, 3류는 자연발화성 물질, 4류는 인화성 액체, 그리고 5류도 자기 반응성 물질, 6류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1류, 2류, 4류, 6류의 경우에는 고체나 액체가 통일되어 있지만 3류와 5류와 같은 경우에는 3류 위험물, 5류 위험물 안에 있는 위험물들이 고체인지 액체인지를 구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5류 위험물 안에 고체가 누구고 액체가 누군지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고요. 자, 5류 위험물 안에 지정수량이 작은 질산 에스테르류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질산 메틸, 질산 에틸,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중간에 생략을 한 다음에 뭐 니트로 화합물이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유기과산화물, 이런 위험물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자, 위험물 표상으로 질산 에스테르류 중에서 니트로셀룰로스부터 그 아래쪽에 있는 유기과산화물이라던가 아니면 니트로 화합물, 이런 종류들은 모두 다 결합이 큰 고체입니다. 자, 이 위쪽에 있는 이 위험물들은 액체 위험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온에서 액상인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니트로셀룰로스는 고체고요. 니트로글리세린은 액체입니다. 질산에틸 액체고 니트로글리세린 액체입니다. 자, 질산에틸 액체, 피크린산 고체이고요. 니트로셀룰로스 고체, 셀룰로이드도 고체이기 때문에 질산 에스테르류 안에서 니트로셀룰로스와 셀룰로이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액체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칼륨의 저장 시 사용하는 보호 물질인데요. 칼륨은 3류 위험물이고요. 이 자체로 분명히 칼륨입니다. 그래서 지정수량이 10kg인 물질인데요. 이 칼륨의 형태 자체가 주기율표상에서 1족 원소이기 때문에 1족 원소는 알칼리 금속에 해당합니다. 자, 이 1족이 알칼리 금속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위험물 안에서 알칼리 금속이라는 분명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점은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화학적인 특성 안에서 1족 원소인 알칼리 금속, 이 부분은 물과의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1족 원소들은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물과 아주 조금이라도 접촉하게 되면 반응을 굉장히 심하게 하기 때문에
자, 물과 접촉하는 경우 절대 접촉하지 않도록 물과 상극인 기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물과 전혀 닿지 않도록 보호액으로 기름을 쓰는데 석유라고도 이제 명칭을 부르죠. 등유, 경유, 파라핀 같은 것들을 씁니다. 자, 그래서 칼륨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보호 물질로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에탄올은 이제 기름 성분이 아니니까 안 되겠고요. 사이화탄소도 안 됩니다. 그리고 등유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되고요. 이산화탄소도 보호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기름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트리니트로톨루엔은 제5류 위험물이고 니트로 화합물입니다. 자, 니트로 화합물의 지정 수량이 200kg이고 이제 이 분자의 분자식까지도 한번 교재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리니트로톨루엔의 특징인데요. 물에 녹지 않으나 자, 트리니트로톨루엔은 이렇게 육각형의 벤젠고리의 톨루엔에다가 NO2를 3개를 붙인 이런 형태입니다. 자, 어떤 물질이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과 비슷하게 생긴 OH나 O가 있는 경우에는 물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 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니트로톨루엔은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오류 위험물은 전체 다 물에 녹지 않는다. 오류라서 물에 녹지 않고 물과 반응성도 없기 때문에 물에 습윤하여 살짝 적셔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벤젠고리를 갖고 있어서 물에 녹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오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에 안 녹으면 알코올에는 살짝 녹을 수도 있는데 알코올은 이제 물에도 녹고 기름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깃집 같은 데 가보면 기름 닦으려고 남은 술을 이렇게 뿌려서 닦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코올은 기름에도 잘 녹고 물에도 잘 녹기 때문인데, 자, 물에 녹지 않는다고 해서 알코올도 안 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알코올은 물과도 친하고 기름하고도 친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물에 녹지 않고도 이제 기름 성분인 이런 물과 반대되는 성격에는 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면 다갈색으로 변한다. 약간 황색의 물질인데 이 물질이 이제 살짝 갈변이 되는, 사과가 이렇게 갈색이 되는 그 정도로 살짝 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맞는 표현입니다. 자,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가수분해한다. 가수분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자, 물이 추가가 돼서 분해되는 형태입니다. 자, 가수분해가 되려면 물과의 반응성이라던가 물에 녹는다던가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물과 친화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수분해한다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겠고,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자, 니트로가 이렇게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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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가 붙은 경우도 있겠지만 NO2, NO2, NO2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NO2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성질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무색 또는 옅은 청색의 액체로 농도가 36 중량% 이상인 것을 위험물로 간주한다. 자, 무색 또는 옅은 청색이다. 이런 색깔이라던가 비중 이런 것은 크게 이제 위험물로서 힌트가 되지는 않지만 액체이다 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은 36 중량% 이상인 것을 위험물로 한다입니다. 자, 위험물의 기준을 할 때 어떤 위험물들은 중량 %를 가지고 기준을 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크기, 몇 마이크로미터인지, 비중이 몇인지, 인화점이 몇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험물의 기준이 되는 값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36 중량 % 이상이라는 말을 어디서 봤냐면 육류 위험물 중에서 질산 또는 과산화수소의 위험물을 구분할 때 쓴 말입니다. 자, 이 36 중량 % 이상은 질산에 들어가는 말일까요? 과산화수소에 들어가는 말일까요? 네, 바로
과산화수소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자,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 이상일 때부터 위험물이 되고 이 36 중량 %가 되지 않으면 위험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산은 어떤 기준일 때 위험물로 분류하느냐? 비중이 1.49 이상일 때부터 위험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농도가 36% 이상인 것을 위험물로 간주한다 하면은 그 물질은 과산화수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4번입니다. 제 사료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사료 위험물에 대한 이 위험물과 분자식 같은 것을 잘 외우셨다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는데요. 자, 아세톤의 경우에는 사료 위험물이고요. 1석유류의 비수용성에 해당합니다. 자, 실린더유는 사료 위험물 중에서 4석유류이고요. 과산화벤조일은 오류 위험물의 유기과산화물입니다. 자, 그래서 과산화라는 말이 붙으면 유기과산화물 또는 무기과산화물이 되는데 유기과산화물은 오류에 들어가는 거고 무기과산화는 몇 류에 들어가나요? 자, 무기과산화물은 1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산화벤조일은 오류다. 그리고 니트로벤젠은 사료 위험물의 3석유류에 해당하는 물질인데, 자, 니트로벤젠일 때는 사료 위험물이지만 디니트로벤젠, 그리고 니트로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되면 트리니트로벤젠이 됩니다. 자, 니트로가 한 개일 때는 사료 위험물로 끝나지만 니트로가 2개가 된다, 3개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오류 위험물 중에서 니트로 화합물이 된다는 점을 잘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오는 위험물 외에도 약간씩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출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문제를 못 풀 정도가 아니라 살짝 당황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트로가 들어간다고 다 사료 위험물이다, 오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류 위험물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휘발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휘발유는 사료 위험물이고 품명은 1석유류의 비수용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전기의 양도체 힘으로 정전기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전기 양도체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 전기 양도체고 정전기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지금 문장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전기 불량도체라는 말을 써야 맞겠습니다. 자, 빈 드럼통이라도 가연성 가스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자,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이 컵에 커피가 약간 묻어 있는데 위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탄가스 같은 것을 쓰고 나면 어느 정도 구멍을 내서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안에 가연성 가스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저장 및 취급 시 환기를 잘 시켜야 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료 위험물에서 가장 잘 나오는 말인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할 때는 불량도체라거나 또는 전기의 부도체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을 사료 위험물에서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